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NCS 과목에 저희가 지금 몇 번째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여섯 번째인 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지금 쭉 봐왔죠. 1, 2, 3, 4, 5, 6,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 평가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법, 이 변수 뭐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변수의 활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 함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제어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진행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저기 쭉 줄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냥 소설책처럼 보기에는 좀 딱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 프로그래밍의 공통점들을 뽑아낸 거고요. 언어 특성을 활용하고 언어마다 특성이 있죠.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이 있고 뭐 예컨대 언어들도 C 언어, 뭐 C++ 언어, 자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언어의 특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활용하기. 즉 우리가 jQuery도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기본 언어가 있고요. 그 언어를 활용한 함수 같은 것들을 언어마다 다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레임워크 안에 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jQuery를 결국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진행했던 뭐 소스 코드, 자바스크립트, jQuery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길게 갈 게 없어요. 키워드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그 뭐 컴퓨터 공학 뭐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는 얘기인데요. 논리적인 공간 구조 이게 뭔가?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F, 컨트롤 V 찾기를 하시면 논리적인 공간 구조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네,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는요 크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 구조 과목명이 아예 자료 구조라고 있고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아주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우리는 깊이 있게 뭐 이거를 다 파헤쳐 보는 건 아니고요. 자료 구조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공간 구조라고 아주 간단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다루는 거 우리는 information, IT 업계라는 게 ICT라고 그러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우리가 정보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너 가진 데이터 전송해. 데이터를 어디서 조회해보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죠. 네. 그래서 컴퓨터의 데이터를 삽입, 집어넣어야지. 기록해야지. 그리고 쓴 것 중에 지우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OS를 깔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파일을 만들고 파일 포매팅이 다 다르고 확장자에 따라서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여기 OS에 깔려 있죠. 여기 위에 앱,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적인 공간 구조가 자료 구조예요. 그냥 자료 구조란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컴퓨터 용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전부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여기 보면 단순 구조라고 얘기해. 심플 단순 구조. 인트 형식, 플롯 형식, 더블 형식, 차,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문자 캐릭터 세팅할 때도 차, UTF-8 이런 거 하잖아요. 데이터 타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정확하게 읽고 쓰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 구조, 1대1, 비선형 구조, 계층 또는 구물 형태를 가진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퓨터 안에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구조까지, 데이터 값을 실제로 기록되는 자료 구조까지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가지로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논리적인 공간 구조가 자료 구조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해법, 이게 뭐지? 컨트롤 F, 컨트롤 V. 바로 밑에 있는 이거예요. 알고리즘. 여러분들 흔히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쪽 개발을 한다 그러면요, 알고리즘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알고리즘 파악했어? 알고리즘만 알면 끝나잖아. 이런 식으로 보통 공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의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알고리즘은 여기죠.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나 보네. 자료 구조와 함께, 위에서 자료 구조 얘기했죠. 쓰는 방법, 그 구조, 자료 구조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구성이라고 뭐라고 보면 되지? 여러분들 캠핑을 가고 싶어. 나 캠핑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캠핑 많이 다니잖아요, 사람들. 그럼 캠핑 갈 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갖고 다니죠. 낚시를 좋아한다. 그럼 낚시 도구들을 쫙 챙겨가지고 낚시하러 가죠. 둘 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구를 좋아한다. 그럼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춰가지고 가죠. 그러면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간단하게 축구는 축구 공도 있어야 되고, 유니폼도 있어야 되고, 땀 닦는 수건도 있어야 되고, 신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발, 스파이크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떼었다 붙였다 고치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물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갑자기 파스 다치면 파스 뿌려야 되고, 그런 것들, 아니면 인대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도 계속 띄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막 테이핑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가 좀 내가 전문적이다 그러면 옆에 한의사도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되고, 돈 많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구성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예, 뭐가 필요한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할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넓은 의미로 구성하는 요소를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해법.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해법.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되게 유명한 수학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게 해법 수학이라고. 근데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법이란 말이 나왔어. 해법. 그죠? 풀어내는 방법, 해석. 결국 어떻게 풀면 된다. 이게 해법이잖아요. 네. 어떤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알고리즘을 했냐 안 했냐. 알고리즘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요. 자,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여러 장인데 옆에서 들어오게 계속 만들고 싶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 한 화면에 꽉 찬 애가 보여야 되고요. 그런 애가 옆에 이렇게 나열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무한히 이동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가면은 잘라서 뒤로 보내고, 그다음에 레프트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나씩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야 돼요. 라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코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코드를 짜야지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건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답, 코딩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법,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알고리즘을 하고 있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통해서도 작성 가능한데 이 3-1 같은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료가 0개 이상. 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출력되는 결과가 1개 이상.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명확성. 각 명령어가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그죠? 어떤 명령어를 우리가 쓸 때 애매하게 뭐 쓰는 건 없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것만 딱딱 쓰잖아요. 유한성. 정해진 단계를 지나면 종료돼. 우리 단계마다 필요한 건 그때 딱 명령어 쓰고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CSS 레프트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CSS 선택자.css 해가지고 레프트 0 이렇게 명확하게 코딩하잖아요. 정해진 단계 거기에서만 딱 쓰이는 거지 뭐 딴 데서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명령은 실행이 가능한 연산들이 있어요. 뭐 플러스를 하기도 하고 뭐 계속 add 하기도 하고 그죠? 명령어들이 그런 연산을 한다고요. 네. 이게 if문으로 true, false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의 표현은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들.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법을 쭉 얘기하는 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꼭 필요한 말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 컨트롤 F, 컨트롤 V 이거죠. 우리가 변수 하는데 변수가 뭐예요? 변수 어떤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 그래서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변수명은 주소라고 그랬죠. 주소. 이 값이 들어가 있는 주소지를 호출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의 그 용어들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속성을 부여하는 작업 이게 뭘까요? 속성을 부여하는 작업 즉 선언 변수의 이름 데이터 등의 속성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선언 변수 선언 명시적 선언과 묵시적 선언으로 구분된다. 명시적 선언은 선언문을 이용해서 var 또는 let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 선언했죠. JS. 그게 명시적 선언이에요. 변수 이름을 나열하고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묵시적 선언.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의 그 데이터형까지 정의를 해요. 자바 언어 같은 거나 C 언어, C# 언어 이런 데에도 뭐 숫자형은 인티저라고 쓰고 뭐 아니면 문자형이나 스트링이라고 쓰고 이렇게 형태까지 다 정해가지고 거기다 뭘 보관할지까지 아예 정해버려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그게 베리어블 한 거지. 그게 넣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뀔 수 있게 해준 거지. 묵시적 선언은 별도의 선언문 없이 디폴트 규칙에 의해 속성이 부여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선언문 없이 쓰는 게 함수의 전달값 변수가 아무 선언도 안 하고 쓰죠. 뭐 이런 것들이 묵시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속성을 부여하는 게 선언이고 속성을 연결하는 과정은 뭘까요? 속성을 연결하는 과정. 요거를요,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 바인드가 묶는 거잖아요. 바인더가 묶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문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 장 다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아서 책처럼 만드는 게 바인더잖아요.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에 관련된 속성을 연결하는 과정이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인데 정적 바인딩 프로그램 실행 시간 전에 속성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동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속성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실행 시간 전에 속성을 연결하고 뭐 함수 같은 거 미리 다 읽어가지고 선언적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실행 전에 속성 다 연결해 놨다가 필요할 때 호출하면 딱 실행되죠. 아니면 동적 바인딩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막 실행돼서 내려가면서
바로 실행해 버리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할당형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네, 바로 실행되면서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적, 동적 바인딩, 속성을 연결한다. 그런 얘기고요. 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좋아요. 얘기하기가. 프로그래밍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 이게 뭘까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 네.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 밑에 식별자라고 나왔는데 뭐예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수명이 식별자에 속한다. 그죠? 변수 이름이 주소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쟤하고 또 쟤하고 다 달라. 변수 이름이 다르잖아. 그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대소문자까지 구분해. 심지어.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르다. 즉 식별된다. 그래서 식별자라고 하고요. 식별자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 그러니까 뭐 함수명도 서로 다르잖아요. 변수명이 식별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변수명, 함수명 이런 것들입니다. 식별자.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장하는 공간을 식별자. 네.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그 다음에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바인딩한다. 이게 뭘까요? 할당.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처음에 제가 할당 그러면 쌤 할당이 뭐예요? 할당이 뭐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변수 만들어 놓고 변수 뭐 a는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여기 집어 이게 할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할당이잖아요.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바인딩.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이름, 주소 요게 식별자죠. 이 식별자 공간에 데이터를 뭐 7 이라는 식별자를 딱 여기에다 값을 집어넣었어. 값을 집어넣는 게 메모리 공간을 바인딩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묶어준다고요. 이 데이터랑 이 주소지하고 묶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바인딩. 묶는다. 바인딩. 요거를 할당이라고 한다. 할당. 그러니까 요런 그 용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NCS에서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뭘까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 값의 길이 및 성질. 네, 그래가지고 뭐 인티저는 21억 몇 가지 넣을 수 있거든요. 인티저. 네. 플롯이랑 인티저랑 또 틀리죠. 플롯은 실수. 그리고 정수, 인티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 타입을 딱 정해가지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 값의 길이 및 성질을 아예 정해버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특이하게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준 거지. 집어넣는 값이 바로 데이터형으로 바뀌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타입, 데이터 타입. 무슨 형 하는 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 값의 길이 및 성질. 문자형, 숫자형, 뭐 이런 거. 네, 그거를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고 잘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9번.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 연산자. 여기 다 있어요. 여기가 제일 제가 볼 때는요. 핫하다고 봐서 여기를 한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연산을 표현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죠.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뿔뿔 마마 이런 게 다 연산자. 물음표 콜론 세미콜론 이것도 연산자죠. 네,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연산자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뭔가 연산하는 거죠. 변형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게 연산자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10번.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단위 뭘까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함수 안에 명령문이 쭉 들어가서 묶어주죠. 함수가 네, 명령문을 쭉 묶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단위로입니다. 지시사항을 처리하게 함수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뭐해 if 문 해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 스크롤도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그것도 명령문이 잔뜩 들어가 있죠. 네, 광 스크롤도 막아.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리는지 위로 올리는지 스크롤 방향 알아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뿔뿔 마마해 전역 변수.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 이동해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령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 활용 키워드는 여기에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더 막 예시가 막 자바 언어 이런 거 여기 보통 썼을 거야. 막 여기 이게 뭐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뭐 자바에서 C 언어, C++ 언어 이거를 뭐 우리가 외울 것도 아니고 21억이거든요. 인티저가요. 4바이트. 21억 4,748만 3,648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범위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21억. 어마어마하죠? 담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럼 42억 8천 이렇게 되는 거죠. 42억대가 되는 거죠. 진짜 범위로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바 언어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자바 스크립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연산돼도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는 같다 뭐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했던 거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따로 다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에 따라서 그 뭐 스위치 케이스문, if문, for문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 동전을 던진다 횟수 1, 횟수가 1인가 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도는 거 있죠. 반복문, for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쓴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을 전부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라이브러리다. 그런 얘기가 라이브러리 활용하기 나와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적용할 수 있다. jQuery가 그 대표적인 놈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빌리지 도서관 라이브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체계를 딱 잡는 거죠. 여러분들 도서관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 도서관 학과 나오신 분들 혹시 아세요? 도서관이 뭐 학과까지 있어? 학문이잖아. 도서관 분리체계, 총서 분리체계가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책 내용에 따라서 분리를 해가지고 총서 분류 0057, 006 뭐 이런 식으로 막 쭉 분류하고 뭐 분류 체계에 따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도서관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고.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에 대한 체계를 별도로 세워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딱 원하는 정보 타다다다다다 분류 체계로 들어가서 찾아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분류 체계로 쫙 구현해 놓은 거를 통해서 구현한다. 그겁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이브러리를 잘 쓰느냐, 라이브러리 개념이 뭔지, 여기서 표준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네,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별도 설치해가지고 써야 된다. 우리가 jQuery가 외부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누구나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뭐 모듈이나 패키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얘네는 이거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워낙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되게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걸로 예를 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를 자세하게 떠들어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따로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따로 안 배우잖아 우리 과정에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해서 키워드 체크를 했는데 이거로 필기 평가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여러분하고 진행했던 그 자바스크립트 코딩 그걸로 여러분하고
코딩한 걸로 제가 내일 문제를 낼 때 여러분하고는 이미 실기를 실행한 걸로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배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키워드 체크를 마치겠습니다.